아유, 일주일 쉬었다가 오니까 정이 안 돼가지고 강의가 될까 싶네. 강의를 안 하니까 참 너무 좋아. 편안하고. 하여간 소식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신 덕분으로 대사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어쨌든 시간이 지금 보면 5개월 덜 남았죠. 계산상으로 맞나? 6월, 7월, 8월, 9월 4개월 좀 넘게 남았네. 너무 시간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일단은 하루하루를 좀 충실히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은 어디더라? 제목이 뭐더라? 지금은 그 선점, 습득, 발견 이런 거는 할 군번이 아니에요. 자, 105페이지 그 부합 보세요. 부합. 부합 부분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합. 부합은 그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합. 물건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 부합. 반대말이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 된 거를 부합물이라 합니다. 부합물. 그러면 독립이 된 거는 독립물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될 것이 부합물하고 비슷한데 뭐라고? 부속물. 부합물이 아니고 부속물. 그리고 또 종물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종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합물, 부속물, 종물. 이렇게. 그래서 부속물이나 종물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고 부합물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한 개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물건이 두 개다. 주물, 종물, 주물, 부속물 이렇게. 그러면 이 종물, 부속물은 부속물인 종물도 있고 부속물이 아닌 종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어쨌든 부속물의 대표적인 거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표. 벽걸이 에어컨. 그죠? 그 집은 뭐 원물이다, 주물이다 이렇게 하고 벽걸이 에어컨은 부속물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 단어 부합물, 부속물, 종물 요 개념을 조금 잡아야 된다. 자, 그럼 부합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자, 우선은 첫째는 정축 문제입니다. 정축 문제. 자, 우선은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죠? 이 건물의 을이 새를 들어봤거든요. 혹시 첫째 시간에 제가 의리부리해 보이도 좀 용서를 하십시오.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오니까 적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을이요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겠죠. 건물 주인이고 을은 임차인이고. 근데 여기 정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축. 요 정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느냐, 독립이 되느냐. 자, 부합이 되면 건물은 한 개, 독립이 되면 건물이 두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없으면 부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합. 이게 원칙이라. 자, 그러면 을이 정축을 하는 순간 부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소유한다? 원래 갑이 소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은 부합인데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독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립이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독립이 되면은 정축한 자, 을이 소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하나는 정당한 권한으로 정축을 하라. 정당한 권한. 정당 권한이 뭘까요? 정당 권한?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죠? 허락을 받아서 정축했다. 남의 건물에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정축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허락을 받았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건물로서 독립성. 자, 요 독립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상 독립성, 기능상, 이용상 독립성. 이렇게 두 가지. 구조상 독립성이란 말은 여기에 완전히 차단이 돼 있다. 그런 뜻이고, 기능상,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다. 외부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정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고 독립이다. 그때는 을이 소유한다. 돈 문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 두 번째는 농작물하고 수목의 문제. 정축보다는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자, 우선은 예를 든다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또는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렇게 봅시다. 자, 땅 주인은 갑이고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을이 함부로 나무를 심었다. 농사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선은 이 농작물하고 나무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요 나무는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합한다. 그러면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나무는 갑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럼 농작물은 어떤가? 자, 농작물은 요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나 독립합니다. 이 수목하고 전혀 다르다. 대신에 전제 요건이 하나가 딱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숙을 전제로 한다. 성숙이 된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그 성숙 옆에다가 써놔라. 흰머리 초등학교 친구다. 이래서 나라 옆에다가. 성숙. 이게 이제 이 여학생은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자친구야. 왜 그럴까? 아예 남녀가 같이 앉았거든. 옛날 같이 앉았는데 제가 워낙 강성이 돼가지고 책상 하나에 내앉고 지앉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가면은 줄이 항상 뒤쪽으로 훨씬 넓게 꺼져 있어. 나는 요래 앉아있고 지는 넓게 이렇게 앉아있고 항상.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육촌하고 같이 다녔거든. 육촌이 그 짱이야. 이걸로 짱이야. 그 당시에. 그 육촌이 와가지고 수정해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그죠? 평생 트라우마다. 자, 성숙을 전제로 한다. 뭐 땅 밑에 있으면 미성숙, 땅 위에 올라오면은 성숙. 미성숙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땅 밑에 있을 때는 분쟁이 생기지를 않거든. 그 땅 위에 올라왔을 때 성숙을 전제로 해서 언제나 독립한다. 그럼 독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불법 경작자 을이 소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자, 그러면 나무는 예외가 있단 말이야. 부합이 되지 않고 독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 만약에 독립이 되면은 을이 소유합니다. 심은 자가 소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게 부합에서 하이라이트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거를 가지고 출제를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논점이 좀 많다 이 말이죠. 자, 첫째는 독립이 되려 하면은 뭐를 해야 된다? 괜찮다, 괜찮네.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1월 달에가 대답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학생들이 왜 그럴까? 천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대답하기가 만만하지 않거든. 예. 이 정도 배우는데 내가 이렇게 틀리게 대답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를 이제 독립이 되려면은 어떤 경우 있습니까? 하면은 알아. 그런데 문제는 항상 명인방법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뭐라고? 공시방법이라고 대답하라. 자, 공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임목등기라고 있다.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이게 뭐요? 명인방법. 어디서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철저합니다. 명인방법,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정당한 권한으로 심으면 된다. 정당한 권한으로 심으면 된다. 자, 정당한 권한은 땅 주인의 승낙을 받거나 저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거나 요 두 가지. 요 사용권이 뭐예요? 땅 사용권, 지상권,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남의 토지에 나무를 무단으로 심어도 이 나무가 독립돼서 심은 자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공시방법을 갖추었거나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거나, 정당한 권한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심었거나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거나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른 거는 이미 다 했네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10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부합물과 종물의 예, 이렇게 되죠.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그 책 전체를 우리 기본서는 이런 게 안 돼 있잖아.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 요약서는 흩어진 거를 한 방에 다 모아놨다. 자, 부합물은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토지에 대한 수목, 토지에 대한 탱크, 정화조, 건물에 대한 정축 부분, 대표적인 거. 106페이지 맨 밑에 부합물. 그 수목은 토지로 됐다. 탱크 정화조도 토지로 됐다. 정축 부분도 기존 건물이 됐다. 팔아먹으면 같이 넘어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자, 종물 한번 보실까요? 종물은 부합물과 다르다 그랬죠? 종물은 독립이 됨으로써 두 개입니다. 주유소, 주유기, 횟집, 수족관, 백화점, 전화교환 설비,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건물 소유권에 대한 토지 사용권, 농가에 대해서 광. 이게 대표적으로 주물, 종물 관계입니다. 책에는 모든 것을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방에 딱 느낌이 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꼭 표시해서 기억하시고 공동소유는 뭡니다. 자, 공동소유는 해마다 출제될 가능성이 95%입니다. 공동소유. 자, 원래는 공유하고 총유하고 합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시험은 뭐 이거는 판례 한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95% 이상이 공유에서 나옵니다. 공유. 그 공유는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3명이다. 공동으로 상속을 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이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른 부분은 볼 거 없이 108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모의 32에 해놓은 게 뭐더라?
32회 때 기출됐다 이 말이죠. 그걸 꼭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형광펜으로 눈에 띄게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그 몇 회 출제됐다 제가 2회분만 해놨거든. 32회, 33회. 예? 그 2회분은 눈에 띄게 딱 해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아 여기에 작년하고 그 앞에하고 연속으로 나왔구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5번 보세요. 5번. 5번에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인이다.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수인이다. 이게 헷갈립니다. 자, 명의 신탁은 여러분이 실명법에서 배운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안 배웠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합유. 전혀 다르다고 체크해서도 기억하시고. 자, 6번에 공유 지분의 포기가 있네요. 지분의 포기는 법률 행위다, 사실이다. 법률 행위죠.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다. 따라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므로 186조에 따라서 말소 등기해야 지분이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별 5개. 양괄호 3번. 자, 거기서 90% 이상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3번하고 저 뒤에 110페이지 보세요. 양괄호 4번 있죠. 3번은 내부관계, 4번은 외부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뭐 3분의 1, 그 108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양괄호 3번. 자, 내부관계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 3분의 1 똑같다. 이거는 분할해서 주로 출제를 하고 나머지 과반수가 있는 것은 사례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 책에는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 요 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 할 때는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로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반수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공유관계 케이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자, 첫째는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물건을 가져와. 요거는 전부. 등기 말소 청구는 네 목 빼고 말소해. 돈 청구는 내 것만 가져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봅시다. 공유물 케이스 정신 바짝 차리시오. 자, 공유에는 공유 지분이 있고요. 공유물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물. 자, 뭐 지분하고 공유물은 전혀 다르죠. 지분은 그 권리의 일부고 공유물은 전체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례 문제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케이스 훈련. 오늘이 거의 이론적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끝내보야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5분의 3, B라는 사람이 5분의 1, C라는 사람이 5분의 1.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 지분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서 요 과반수가 있냐 없냐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결정타입니다. 우선은 주로 90%는 과반수가 있는 걸 출제해요. 근데 과반수 없는 걸 내놓고 지문에다가 과반수라면 1이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과반수 있는 걸 딱 봤을 때. 자, 그럼 부를 때 뭐라 하느냐? 요 사람은 과반수 지분. 요거는 과반수 미달 지분. 요거는 다수 지분. 소수 지분.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 세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존을 한다. 두 번째는 관리한다. 세 번째는 처분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이 아니에요. 지분. 공유물이라고. 지분은 각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잖아요.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 공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 전체. 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더라? 각자가 합니다. 각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 관리는 어떻게 하더라? 그죠? 과반수로 합니다. 과반수. 처분은 어떻게 하더라?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이.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자, 여기는 사람입니까? 지분입니까? 지분이죠.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분. 요 사람은 한 명인데 지분이 과반수단 말이에요. 과반수.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관리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대표적으로 임대차를 하는 것을 관리라고 한다. 관리. 그 다음에 우리 판례 하나가 추가된 게 갱신거절. 갱신거절 통지도 관리라고 봅니다. 관리. 그럼 처분으로 보는 것은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단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은 남들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보존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요 C라는 사람이 분명히 5분의 1이야.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건물 전체를 독점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독점. 등기도 자기 혼자 앞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돈도 500만 원 수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 자기 혼자 등기, 자기 혼자 500만 원 수익. 전부 다 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공유물의 침해. 공유자가 침해했죠? 그래서 내부적인 침해. 이렇게 부릅니다. 공유물의 내부적인 침해, 대내적인 침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C가 요런 짓을 하면 독점하고 등기도 혼자 하고 돈도 지 혼자 먹고 이랬을 때 나머지 A, B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B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자, B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첫째, 토지 내라. 토지를 가져와. 요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B 입장에서 보면은 C 혼자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불법 등기 아닙니까? 지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C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500만 원 지 혼자 다 먹고 있어. 그때는 돈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돈을 청구. 이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하실 때는 왜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그거는 거의 기억력이 몇 년 갑니다. 근데 그냥 왜가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 금방 날아가 본다, 휘발유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구제 방식은 세 가지다. 토지 내라, 말소해라, 돈 내라, 이렇습니다. 그럼 그건 조금 전에 했단 말이야. 건물을 내놔라, 이거는 전부. 등기 말소는 뭐라 했습니까? 니 거 빼고 말소해라. 왜? 니도 5분의 1 등기를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니 자격을 빼고 나머지를 말소해라. 돈은요, 내 것만, 내 몫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말소는 니께 얼마예요? 니께 5분의 1이죠. 그러니 5분의 4를 말소하라, 이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 거는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5분의 1만 돈을 청구하시다. 돈으로 치면 얼마요? 100만 원.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조해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토지를 내놔라 이래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저 위에 니은의 보존에 진한 글씨 2번 보세요. 2번. 2번의 둘째 줄을 보면은 대판 2020년 5월 21일 그 판례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2번 출제가 됐다. 그 판례에서 혁명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혁명.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주인공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C가 독점을 했을 때 B가 C한테 토지 인도를 청구해서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은 과반수입니까? 미달입니까? 미달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요것도 누굽니까? 미달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달이. 응? 미달이한테 보존 행위로서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보존 행위 차원에서. 그래서 과거 판례는 미달이한테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인도해 이게 가능했다고 과거에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언제요? 좀 전에 봤잖아. 5월 21일자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인 발 실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실무를 아직 민사 집행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해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는 인도 청구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 대신에 인도 청구는 안 하지만은 방해를 제거하라 청구, 방해 행위를 금지하라 청구, 그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C가 독점을 했을 때 이 과반수 미달의 B가 C한테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 전부를 가져와.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은. 대신에 뭐 해라고? 독점하지 마. 독점을 풀어. 방해를 제거해. 방해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로? 토지를 가져와. 토지를 인도해.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안 돼. 내한테로 가져와. 그건 안 되고 독점을 하지 마라. 독점을 풀어라. 내하고 같이 하자. 방해를 하지 마라. 방해 행위를 금지하라. 그 정도면 될 수 있다니까 지금. 훨씬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중요하다. 중요해. 이런 거는 지문에는 얼마든지 재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럼 A는 어떨까? A는. 자, 핵심이 B는 C한테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 제거나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B가 C에게 이 핵심보다는 그죠? 요 미달이가 요게 포인트라고. 뭐라고? 미달이가. 요거는 미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A는 2020년 판례와 상관없이 A는 C에게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꼭 기억해라.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내부적인 침해라 합니다. 내부적인 침해. 자, 그 다음 대외적인 침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적인 침해. 자, C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C가 D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독점하고 불법으로 등기하고 불법으로 500만 원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는 침해가 C가 주체였죠. 같은 공유자가 이렇게 침해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내부적인 침해. 근데 이 사람은 공유자가 아니죠. 제3자죠. 그래서 이거를
대외적인 침해, 외부적인 침해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쉬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토지 내놔라. 인도 청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말소를 청구할 것이고, 돈 내라고 청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요 사람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지만 이 사람은 전혀 지분이 없는 그냥 순수한 불법 점유를 한 제3자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독점할 근거가 전혀 없고 등기할 근거가 전혀 없고 500만 원 먹을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누구든 A도 또는 B도 C도, 그죠? 토지 전부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3자가 불법으로 독점을 하고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이게 된다고. 오케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는 네 것 빼고 아닙니까? 그죠? 네 것 빼고. 그러면 A도 B도 C도 역시, 그죠? 역시. 자, 네 거 빼고 말소하는데 네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말소. 전부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돈 청구는 내 것만 청구하죠. A, B, C. A는 얼마 청구한다? 5분의 3. 얼마? 300만 원. B는 얼마 청구한다? 5분의 1. C도 5분의 1. 돈으로 치면은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너무 쉬워서 기절하겠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C가 침해했다. 내부적인 침해. D가 침해했다. 외부적인 침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관리를 한번 볼까요? 관리. 자, 관리하고 관련해서는 딱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은, 그죠? 과반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럼 관리 차원에서 배타적 점유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배타적 점유. B씨를 쫓아내고 지 혼자 점유해도 적법하다고. 배타적 점유가 가능하다. 배타적 점유. 자, 그러면 배타적 점유가 가능하다 그 말은 제3자에게 배타적 점유를 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B씨를 왕따시키고. 자, 그러면 요 A가 봅시다. E에게 배타적으로 점유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E에게 배타적으로 점유시켜도 된다. 그럼 주로 뭐 했냐?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가 관리라 그랬죠? 관리. 임대차는 관리이기 때문에 A 혼자서 얼마든지 E한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는 뭡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차의 내용은 보증금이 5천이야. 5천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야. 그럼 이게 이제 저쪽으로 A한테 넘어갔겠죠. 자, 보증금 5천만 원 넘어갔고 월세 50만 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과반수로서 혼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임대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 점유다. 따라서 왕따된 B씨는 E한테는 아무런 청구를 못합니다. 이렇게. 열로. 자, E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빌려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불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왕따된 B씨는 E한테는 시비를 전혀 못 겁니다. 아시겠죠? 토지 내라 안 돼, 돈 내라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 B씨는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그래 지 혼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도 명색이 권리자인데 니 혼자 다 해먹노?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뭐 할 수 있다. 자, A라는 사람이 잘 보면은 부당이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5천만 원 요거는 부당이득이 아니죠? 보증금은 내줘야 되잖아요. 이득이 아니잖아. 그럼 이득은 이 월세 아닙니까? 그죠? 월세. 그럼 A는 월세 원래 50만 원 다 먹어야 됩니까? 30만 원 먹어야 됩니까?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먹어야 맞잖아요. 그래서 B씨는 A한테 얼마 내라? 10만 원 내라. 그 다음에 C도 A한테 10만 원 내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다 했다. 요 전체 오늘 판서 여기까지 한 거는 100% 문제 나옵니다. 연습을 잘하래. 연습을 그 맨날 그 뭐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발하고 써봐라고. 딱 그림을 제가 그린 대로 그려가지고 해봐라고. 첫째는 C가 과반수 미다리가 요런 짓을 했다. 그때 미다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요게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나머지 침해당한 공유자가 각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렇게. 그 다음, 요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배타적 점유도 할 수 있고, 이에게 배타적 점유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적법이다, 적법이다. 따라서 B씨는 E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못하고 대신에 A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목 10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이걸로 끝난다. 됐나요? 맨날 봐도 그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아직까지도 네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게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나 이거. 그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 했잖아. 3번. 그 요거를 꼭 한번 훈련을 하시라. 카메라 찍어 놓든지 아니면 동상을 보든지 한번 혼자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처분입니다. 처분. 그 처분이 어디 있느냐 쭉 넘어가세요. 자,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이번에 처분 변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쪼맨하게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입니다. 처분. 그러면 이제 이게 지분을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A도 A-에게, B도 B-에게, C도 C-에게.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분의 처분이다, 공유물의 처분이다. 공유물, 그게 뭐지? 공유물. 이 땅덩어리 자체를 처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땅덩어리 전체를 처분할 때는 뭐 해라고? 전원이 해라고 돼 있잖아, 전원이. 그죠? 그죠? 이거를 팔아먹거나 뭐 이게 처분하는 행위는 전부 다 전원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C가 보세요. C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C-한테 5분의 5를 팔아먹었어, 이렇게. 그리고 처분,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실제로는 등기겠죠.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딱 한 번 기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특강 시간에 잘 들은 사람은 다 맞추고 안 그러면 다 날렸다. 자, 지금 C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토지 전체를 팔고 전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C가 한 짓을 딱 보면은, 그죠? 자기가 자기 권리로 산 거는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요거는 권리자로서 팔아먹고 처분한 거 맞죠? 그럼 나머지 5분의 4는요? 예, 무권리자지, 무권리자. 무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봐서
5분의 1에 관해서는 권리자로서 매매했고 권리자로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5분의 1은 C'는 5분의 1의 지분은 확실하게 취득합니다. 이렇게 맞죠? 이론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C가 남의 권리를 매매해서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미 총칙할 때 배웠는데 그때 중요하다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야 됐긴데 이제쯤은 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부담행위는 채권행위,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부담행위는 무권리자가 해도 뭐라고 유효, 처분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면은 무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했어. 그 당시에 열심히 했어. 자, 그러면 이 매매는 뭐요? 부담행위 아닙니까? 부담행위. 소유권 이전은 뭐요? 물권행위로서 뭐라고? 처분행위다 말이야. 이렇게. 응? 자, 그럼 여기 그대로 대시보겠습니다. 자, 무권리자가 부담행위 하는 것은 유효, 무권리자가 처분하는 것은 무효. 그러면 5분의 4에 대해서는 무권리자 맞죠? 그럼 5분의 4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은 뭐라고? 유효. 그러면 자기 권리 5분의 1도 유효, 타인의 권리 5분의 4도 유효. 매매는 무조건 유효. 자기 권리 매매도 유효,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이리 되잖아요. 근데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5분의 1은 권리자로서 했기 때문에 뭐요? 유효. 5분의 4는 무권리자로서 했기 때문에 무효. 이리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매매는 전체적으로 유효이지만 소유권 이전은 5분의 1만 유효하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C-는 5분의 1만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예. 그 세밀하게 볼 줄 아는 그 능력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지금 뭐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중간에 그 좀 글씨 다른 채 보입니까? 공유물에 대한 관리 특약, 그 동그라미 치세요. 관리 특약. 공유물에 대한 관리 특약. 찾았나요? 줄건한 거. 거기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시고,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 다른 거는 다 했습니다. 자, 분할로 들어갈까요? 111페이지, 분할. 자, 공유물 분할도 단독으로 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할. 자, 오늘도 역시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자, 분할에서는 지분이 같아도 괜찮아요.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자, 이거를 이제 쪼개고 싶다. 이게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두 종류가 있죠. 세 사람이 협의했다. 이거를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립이 안 됐을 때. 자, 협의 분할의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물 분할, 하나는 대금 분할, 하나는 가격 배상. 가격 배상이 무슨 뜻입니까? 자, 현물 분할은 토지 자체를 쪼갠다. 대금 분할은 토지를 처분해서 돈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은 일부는 토지 먹고 나머지는 가격으로 배상하고 그런 뜻입니다. 가격 배상. 이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판상 분할은 선택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원칙은 현물 분할을 해야 합니다. 토지 자체를 쪼개야 돼. 그런데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로 들어갑니다. 자, 법원에서 대금을 만드는 방법은 경매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기출에서 제가 전에도 강조했는데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야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그러면 재판상 분할로 간다는 말은 누군가가 분할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할의 소. 자, 그런데 시험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협의는 성립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협의는 성립이 됐죠. 근데 한 사람이 협의는 성립을 시켜 놓고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분할의 소는 성립 자체가 안 돼야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기는 협조하라고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행의 소 또는 이행 청구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은. 이번에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 문제를 받는 건 모르겠는데, 아이고 문제를 너무 길게 내 가지고 내가 주간 부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아직도 시험 일자가 많이 남았는데 뭐 초상지 만들 일이 있나, 학원 조질 일이 있나, 정신 차리라. 그래 눈치가 없나. 좀 그래도 이거 단계별로 가면서 수준을 높여야지. 갑자기 1월달에 뭐 9월달 수준 내버리고 9월달 가면은 1월달 수준 되고 이래 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바보도 아니고, 그죠?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거든. 내가 내용은 안 봤어요. 내용은 안 봤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 요즘 그 정도 길게 안 나와.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제 시간을 딱 두고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막 시간은 그냥 막 무제한 놔놓고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내용은 좋은 게 많아요. 그 너무 길어. 그 정도 길이는 안 나와요, 요즘 평균에서. 참고하시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할의 소, 이행의 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칩시다. 만약에 C가 분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C라는 사람이 A, B를 대상으로 분할을 좀 합시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분할의 소. 자, 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은 판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판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형성 판결입니다. 맞죠? 사회에서 대부분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특이한 판결, 형성 판결. 우리가 187조 판결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때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을 가져오는 소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의 소. 그리고 잘 보면은 C가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지, 만약에 C가 A만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판사가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이거를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분할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명령합니다. 평가사, 적정하게 분할해 오라.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분할을, 현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를 차지하고, B는 여기를 차지하고, C는 여기를 차지하고, 경계가 X, O,
Y, Z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판사한테 딱 제출하면 판사는 A는 XOY, B는 XOZ, C는 YOZ를 경계로 하여 당의 공유물을 분할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행 판결이에요. 하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다. 자, 한다로 나오면은 형성이고 하라 나오면 이행이고 이래 됩니다. 한다. 그럼 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A, B, C 각자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배우는데 등기 없이 취득하기 때문에 언제 취득할까요? 판결 확정시가 됩니다. 판결 선고시가 아니에요. 판결 확정시에 협의로 취득할 때는 등기했을 때 취득, 형성 판결로 취득할 때는 판결 확정시 취득 이렇게 됩니다. 판결 확정시 취득.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 되면은 분할의 효과가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분할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분할의 효과. 분할의 효과. 우선은 분할이 되면은 첫째는 비소급표입니다. 비소급표. 이게 대원칙이야. 자, 협의로 취득할 때는 등기 시에 취득, 판결로 취득할 때는 뭐요? 판결 확정 시에 취득한다. 공유관계가 생긴 때로 소급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시에 취득, 판결 확정 시에 취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비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고. 특별한 경우, 그거는 공동상속재산, 공동상속재산 분할. 요거는 만약에 협의를 3월 1일 날 했잖아요. 등기를 3월 5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지금 1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망. 그러면 1월 1일부터 분할이 돼서 각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반 공유물 분할은 비소급, 공동상속 분할은 소급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담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무슨 말이냐? 현물 분할을 했는데 A, B는 완전히 뭐 옥토입니다. 옥토. 직이 준다, 직이 주. 와, 이거 뭐 토지가 끝내줍니다. 여기는 막. 그래서 둘이서 뭐 막걸리 마시고 막 직이 준다. 국순당 막걸리. 반장님이 전에 저한테 주신 거 이름 뭐예요? 국순당 아닙니까? 아닙니까? 더 좋은 거 주시는 것 같다. 지난번에 언제 주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니까 맛이 좋던데.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많이 먹었다, 그거는. 국순당이 아닌 것 같던데. 그게 아니고, 뭐, 특이한 이름이던데. 자, 여기는 하여튼 간에 뭐, 그냥 막걸리 판입니다. 땅이 좋아갖고. 근데 C는 완전히 망했어, C는요, 자기가 땅을 파보니까 요렇게 생긴 바위 덩어리가 딱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C는 망했어. 그럼 세 사람이 분할을 했는데 A, B는 직이 주고 요 C는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C는 당연히 A, B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거를 뭘 한다고?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그럼 담보 책임 묻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해제하자. 하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겁니다. 해제. 협의를 해제하자. 그럼 해제하자 이 말은 결국에는 다시 분할하자 이 말 아닙니까? 재분할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재분할합시다. 이렇게. 재분할합시다. 이렇게. 재분할. 됐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조금 남겨주시죠. 분할은 조금 한마디 더 할 게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그리고 요거 제발하고 오마이갓이다 안 써서 그렇지 오늘.
오마이갓 쓰는 것도 귀찮아. 오마이갓 부분이 돼요. 요거만 해결이 확실하면은 무슨 문제라도 답을 낼 수 있다고. 요거 꼭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봐서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김밥, 떡, 그 다음에 식혜 12시에 옵니다. 12시에. 12시에.